그래서 다음 달에도 제가 이 모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야에서 워낙 인사이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올해 발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유학 경험이라던가 일했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래서 강연해 주실 분 신청받고요. 그리고 장소도 지금 제가 지인이라서 여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를 했지만 더 좋은 장소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관심 있는 나라권이나 언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모임을 나중에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9개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게 제가 금수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 막 이렇게 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대학생 때부터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다 찾아서 다녀가지고 제가 그래서 9개 나라에서 살았고 그 나라에서 다 일했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랑 영국만 이제 에콰도르는 봉사활동 가고 이제 영국은 교환학생 한 거지만 나머지 나라는 다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자랑 마케터로 일한 경력이 각각 5년씩이라서 이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부캐는 작가예요. 그래서 책을 3권 냈고 지금 4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제가 자전거로 이제 서울에서 런던까지 자전거 탄 얘기를 담은 에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기자 생활 끝내고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튼 해외 생활 했던 거를 총 망라해서 다 얘기를 해드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 아마 8월 강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부분은 또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쫙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대학교 2학년 때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에콰도르에 해봉사활동을 가서 이때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20대신 분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외국에서 1년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분유스코라는 데고 80개국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 선택하면은 거기서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랑 비자값만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비행기 값이 그때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비자 값에 한 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으로 에콰도르에서 1년 동안 그때 해외 봉사를 했었어요. 남미를 갔던 이유는 그때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에서 가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갔다 오면은 그냥 그 나라 언어가 뭐가 됐던 간에 뭐 아랍어가 됐던 뭐 러시아어가 됐던 3개월 만에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현지인들이랑 둘러싸여 있고 제가 거의 온 지 1개월 만에 한국어로 스페인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빨리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하는 방법이네요. 특히 20대 분들이면.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스라엘의 이제 마케팅 매니저 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저의 사회생활 첫 커리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대학교에 있을 때 가끔 오시잖아요. 강연하러. 그래서 그때 스타트업 CEO 분이 오셨고 그때 강연 끝나고서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대표님은 저처럼 대학생으로 돌아가시면 뭐 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이스라엘에서 창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박근혜 정부 첫 해였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때 월드잡 플러스라는 이 웹사이트에 이스라엘에 6개월 동안 창업 공부 겸 인턴으로 보내주는 프로젝트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회사의 파견 직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 전공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스타트업들 인터뷰하다 보니 기자 커리어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해에는 대표님이 올해는 실리콘밸리 좀 다녀오라고 하셔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회사의 이제 사업 개발로
네,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기자 이렇게 돈 안 받고 1년 반 동안 그때 테크미디어에 기고했거든요. 그때 빅서세스에 기고를 했었어요. 대학생이니까 진짜 열정 정말 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기고하다가 빅서세스가 5월마다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모든 그 연사들 다 인터뷰를 제가 맡았거든요. 외국인 연사분들 인터뷰를 맡았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중국 스타트업 CEO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이 대표님이고 대표님한테 이제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중국어도 할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한번 일하거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회사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중국 회사에서 영어 기자로 살았고요. 그때 중요했던 거는 제가 대학생이고 열정페이하는 입장이지만 명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똑같이 열정페이하던 저 옆에 있던 그 오빠한테 이렇게 써서 줬더라고요. 해외 취업 꼭 하라고 이거를 해서 준 거를 오빠가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그때 썼었어요. 이스라엘 창업가 인터뷰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고 그때 중국 대표님이 제 명함을 보시고 제 유튜브 체크하신 다음에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이 전신이 있어요. 마금모라는 모임이고요. 중국에서 제가 기자 생활하는 동안 매달 한 번씩 똑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네, 그거를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었고 제가 그 모임에다가 말했거든요. 이거 한다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진짜 동욱님 딱 한 번 오시고 그래서 중국 취업하고 싶으시면 제가 그건 넣어드릴게요. 지금 다 알리바바 뭐 되게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모임이 지금 유일모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자 생활을 4년 하고서 이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기 전에 미친 짓을 하려면 30살이 되기 전에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잔머리를 항상 딴 생각하는 게 해외 여행이었거든요. 세계 여행을 너무 하고 싶다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딱 그 29살이 된 이제 그 중국 회사 4년차 됐을 때 올해는 반드시 떠나야 돼. 그런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그다음에 이 자전거 여행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3개 기업 스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중국, 한국, 대만 기업 이렇게 13개 회사 스폰서 받아가지고 제 돈 하나도 안 내고 자전거 그 일주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 뭔가를 장기적으로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수능을 잘 봤니 뭐 장기적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그때 14개 국을 지났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러고 나서 원래는 중국에 살면서 항상 정반대되는 문화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정반대면 중동에서 한번 살아볼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터키나 뭐 아랍 쪽 진짜 생각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 건데 자전거 여행을 하고서 자연스럽게 유럽에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유럽 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선은 내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했으니까 이제 내 지능적인 한계를 시험해봐야겠다. 그래서 명문대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대학에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런던 정경대에 붙었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장학금을 영국 것도 떨어지고 한국 것도 다 떨어졌는데 좀 학비를 대주시면 회사에 취업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정말 엄청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네 멋대로 살아왔으니까 학비도 네가 알아서 벌어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는 제도권을 벗어났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아직도 진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그 뭐지? 제 머릿속의 계획은 9월에 런던 정경대에서 이제 그 학부 생활을 그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그때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워킹 홀리데이를 이번에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베를린에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베를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약간 젊은이에게 뭐라 해야 되지? 꼭 가봐야 하는 그런 곳의 아우라를 베를린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베를린에 이제 간 채로 이제 베를린에 그때가 2019년 12월에 베를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정경대 붙었고 이제 저는 9개월 남은 이 9개월을 그 베를린에 있는 독일 학원에서 이제 독일어 배우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장학금 붙어가지고 난 런던 정경대에 갈 수 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장학금 다 떨어지고 아빠는 안 준다고 하시고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 떨어지고 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독일어 학원은 다 문 닫았고 그 독일어가 거의 아인츠 수준인데 진짜 제일 낮은 수준인데 저를 취업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그 팁들 그때 링크드인 많이 썼고요. 저만의 링크드인으로 이제 구직하는 팁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어느 나라나 가시면은 한인들이 쓰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베를린 것도 있고 그 독일 것도 있고 스위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구인구직 여기에 있는데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구인구직 이것도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또 제가 그 당시에 썼던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마이리얼 트립은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시던 외국에 있으시던 가이드로서 항상 이제 부업을 하실 수 있는 데고 투어라이브는 잘 모르시는데 말하자면 제가 워킹 투어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베를린에 제 오디오 2개, 스위스 베른에 1개, 스페인 빌바오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000원씩 들어와요. 제 오디오 투어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약간 거의 뭐 적금 들듯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용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 한국어 선생님 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종 통역 알바를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 잡히는 대로 했었고 저는 이제 독일 다큐멘터리 회사 그 통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전직 기자였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건 있지만 돈 받고 기사 써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기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아직 구독자가 50명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그래서 이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그 프리랜서 비자를 땄어요. 일단 그 런던 정경대는 7월 7일날 포기했어요. 장학금도 안 되고 제가 심지어 영국에 있는 100대 영국에 있는 스탁 익스체인지에 올라간 500대 기업 있잖아요. 500대 기업의 CEO랑 회장님 그 이메일이 있는 엑셀 시트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썼어요. 저에게 런던 정경대 그 학비를 내주시면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매주 20시간씩 일하고 그 큰 인재가 되어서 회사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500개 기업 회장님들한테 보냈는데 한 분이 준다 그랬어요. 한 분이 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영상 면접이 2번 있었거든요. 근데 2번째에 떨어졌어요. 그게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제 마지막 문이 닫힌 날이고 그날 포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독일에서 코로나 시대에 상존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바보같이 1년짜리를 안 하고 9개월짜리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런던 정경대에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2달 있으면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프리랜서 비자를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비자를 그 만드는 팁은 다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글들 다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역 알바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역으로 쓰는 독일 회사들이 제 추천서를 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 비자를 정말 어렵사리 9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비자를 3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프리랜서로서 3년 동안 살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받았는데 너무 어이없게 한 달 후에 제가 베를린 공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약간 안전빵으로 이제 6월에 써놨던 건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를린에는 3개의 명문대가 있어요. 훔볼트 대학교가 있고 자유대학교가 있고 베를린 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 공대에 저는 붙었고 독일에서 주로 이제 유학을 하실 때 독일어가 쓰이는 학과가 주로 학비가 낮아요. 근데 그리고 영어를 쓰는 학과는 주로 학비가 높아요. 근데 스위스벗이 있어요. 바로 제가 간 IMS라는 이 학과거든요. 죄송해요. 이거를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IMS가 뭐의 약자냐면 Innovation, Management, Entrepreneurship, Sustainability 약자예요. 그래서 약간 MBA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점점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도 거의 220대 정말 경쟁률이 엄청 셌었어요. 저희 때도 굉장히 셌었고 이게 아무튼 그래도 한국인은 꼭 붙여주는 것 같아요. 저 앞서서 2년 전에 선배가 하나 있었고 저 바로 밑으로 그 한국인이 한 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국인은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추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진행되는 MBA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과의 정말 좋은 점은 일단 학비가 한 학기에 35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35만 원 학비를 내면은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권의 교통비가 다 공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교통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그냥 꿀이에요. 그리고 이 학과의 좋은 점은 2년 차에 원하는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폴란드, 네덜란드, 러시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특이한 데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생피터스부르크를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취업이 쉬워져요. 그동안 나를 외면했던 그 많은 회사가 갑자기 이 저렴한 그 학생 월급으로 인해서 갑자기 매력적인 취업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독일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턴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마케터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당연히 굉장히 낮죠. 한 세금 다 떼가니까 한 월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십을 했고요. 이 회사는 참고로 대표님이 지금 암에 걸리셔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러시아에서 제가 생피터스부르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튼 그게 쿼타가 정해져 있거든요. 노르웨이는 10명 뽑고 폴란드 10명 뽑고 네덜란드는 무제한이고 모스크바 5명 뽑고 생피터스부르크는 2명 뽑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희소한 걸 바라거든요. 그래서 희소한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생피터스부르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사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러시아는 정말 비추해요. 정말 사람들이 제가 9개 나라에서 사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불친절하다는 말이 부족해요. 정말. 그리고 정말 친구 사귀기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폴리텍 이게 학교 이름도 되게 길었어요. Great Peters 폴리테크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유니버시티였는데 여기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학과의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강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베를린 공대에서 2년 공부한 게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IMS 가게 되시면은 지금 어차피 러시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러시아는 유학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때 우크라이나 침공이 닥쳤는데 그때 제가 햇볕을 조금
러시아에 있으면 햇볕을 못 쐬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조금 쐬고 싶어서 터키에 와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났어요. 저희 그 러시아에 뽑힌 애들이 7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그게 국경 문이 닫히면 너희가 러시아를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터키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러시아에 돌아가면 국경이 닫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40kg 짐은 아직 러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그 터키에 남자친구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같이 터키에서 여행하고 있는 중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 일이 덮치고 나서 우선은 청혼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스위스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위스 비행기 티켓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남편이 그때 사회적 기업가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와, 스위스는 정말 좋은 나라다 그때 많이 느꼈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비자를 준비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정말 링크드인 그 빠르게 그 구직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거의 3초 만에 한 곳 지원할 수 있는 그 버튼 아시죠? 그걸로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아무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자, 스위스 취업의 난관은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 독일어를 써요. 자, 일단 스위스를 보시면은 네, 일단은 65%가 독일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30% 아니죠, 30% 정도가 이제 그 프랑스어를 쓰고요. 참고로 프랑스어랑 스위스 프랑스어랑 큰 차이 없어요. 다만 더 느리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 불어 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죠. 더 느리게 말하니까. 그다음에 이탈리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한 5% 정도 있고, 로망시라는 라틴어 계열의 스위스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스위스 독일어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방언이에요. 정말 독일 애들도 저건 무슨 말이지? 그 뭐지?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 부엌의 서랍은 부엌 서랍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죠? 여기 독일어 하시는 분? 부엌 서랍까지 제가 안 알아가지고. 크헤 슈블라데. 크헤가 부엌이고 슈블라데가 그 서랍이거든요. 스위스어로 뭔지 아세요? 스위스 독일어로 후히 해슐리. 이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스위스 애들을 보고 후히 해슐리라고 놀려요.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스위스 사투리만 그냥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자기네 사투리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베른 사투리예요. 이거는 또 취리에 가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숨 건 거죠. 난 베른에서 10년 동안 먹고 살겠어. 이걸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구직을 하던 와중에 제가 그 독일어 수업에서 터키 피난민 친구들을 만났어요. 참고로 스위스에는 피난민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 정치적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기 때문에 모든 피난민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 그 국민의 25%가 피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터키에서 한 명은 변호사였고 한 명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는 스위스에서 뭐하니? 물어봤더니 개발 공부하고 있대요. 아니 그렇게 말하자면 엘리트층이라고, 터키에서 엘리트층이었던 애들이 개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스위스에 파워코더스라는 NGO가 있대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피난민 이민자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발자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3개월 동안 부트캠프 돌리고 스위스 기업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취업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인턴십 끝나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제 갈 길을 잘 가야죠. 그래서 딱 그 스위스에서 산지 한 1년 차 되었을 때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욱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3월 7일부터 같이 그 코드스테이츠 블록체인 엔지니어 부트캠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욱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날
이 모든 분들에게 앞에서 정말 엄청난 비난과 욕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가 말하자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꾸린 프로젝트 팀이 저희가 제일 못하는 팀이었고, 제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제 백엔드 쪽이었는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멘토들이 저한테 완전히 중상으로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한테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고, 그래서 이거를 6개월 수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코드 스테이트 파워 코더스도 피난민이 항상 우선이에요. 피난민이 우선이고, 이민자, 저처럼 결혼해서 이제 스위스에 간 이민자들은 안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수에서 제가 유일한 이민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인이 아무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쟁률을 뚫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수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고, 이게 파워 코더스의 장점은 이 커리어데이라고 하루 네트워킹하는 날이 있는데, 이날 스위스의 14개 대기업을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 7곳이랑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사진이 스위스 정보통신부랑 인터뷰할 때 그 사진이고, 저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대기업 입장에서는 피난민을 뽑고 싶어 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피난민 이렇게 많이 뽑았어.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민자들은 스타트업이 뽑아요. 왜냐면 저는 비자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피난민보다는 저처럼 이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애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정보통신부랑 이 뒤에 있는 스타트업이랑 저를 동시에 이제 선발했는데, 저는 정통부는 딴에 피난민 친구한테 주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갖고서 작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인턴십을 시작을 했고요. 제 보스가 둘이었어요. 이 베티나가 파워코더스의 CEO고요. 이제 미카엘은 말하자면 프로덕트 매니저, 약간 중간에서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그래서 정말 특이한 인턴십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파워코더스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무 날짜가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주로 집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날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잡메이트라는 스타트업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워낙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말하자면 여기서도 스타트업이고 아직 마켓에 나가지 않은 베타 테스트 중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제가 인턴 시작한 지 3개월 정도에 이제 스위스의 특징은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이 보스랑 이제 직원들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투명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남편이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제가 벌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확실하게 대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표 2명이서 저한테 3월부터 이제 혼자서 구직 노력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해줬어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항상 두 가능성을 둘 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 풀려가지고 IT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다른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IT 기업에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호텔에서도 일해보고 웨이터도 해봤어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네트워킹 모임도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갔어요. 이게 제 삶을 바꾼 스위스의 인공지능 컨퍼런스, 어필 컨퍼런스인데요. 여기 참석자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한 100명 정도 됐나? 100명에서 200명? 근데 그 회사들한테 다 제가 명함을 내밀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 컨퍼런스 끝나고 7개 기업과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링크드인 사용하지 말고 네트워킹 모임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퍼를 받고서 나머지 2군데 오퍼를 준 데는 개발자 업무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스위스 로펌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팁을 담아서 드리자면, 일단 독일어를 잘해야 돼요. 저는 지금 체아인스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 영역에서 못 붙어가지고 그 체아인스 자격증 못 땄어요. 근데 저는 이미 독일 기업에서 스위스 기업에서 독일어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체아인스는 따려고 할 거예요. 네, 그 지금 인턴십도 지금 붙은 직업도 무조건 독일어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플러스 스위스 사투리도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앞서서 미리 알았더라면 아예 스위스에서 석사를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스위스에서 안 쳐줘요. 정말로. 스위스 사람은 스위스 대학만 받아줘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길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3개를 다 따봤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프리랜서 비자를 다 따봤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쓰세요. 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30살까지 쓸 수 있고, 학생 비자는 영원히 쓸 수 있고, 프리랜서 비자는 받으시면 3년 동안 머무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모임을 정말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말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은 조금 나아요. 스위스는 어떤 정도냐면 스위스는 스위스 내국인으로 무조건 회사의 부족한 인원을 충당해야 되고, 스위스가 안 되면 유럽권으로 넘어가고, 유럽권에서도 이 부족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비유럽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처럼 한국인은 정말 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링크드인으로 본인의 이력사가 얼마나 뛰어났든 상관없어요. 네트워킹 모임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한 3명은 만드셔야 돼요. 저도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 스위스 친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레퍼럴을 받아가지고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킹 간 다음에는 이력서를 넣은 팔로업 이메일을 꼭 작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커피챗을 하겠다고 말해야 되고, 아무튼 이메일이 독일이든 스위스는 엄청 중요해요.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취업이 잘 안 되면 본인이 지금 있는 업계를 다 생각하고, 내가 마켓에 있는 게 레드오션인가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개발이나 IT 전문적으로 전향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코딩을 시작한 게 33살이거든요. 지금 아니다, 지금 34살. 제가 35살이니까. 아무튼 늦지 않아요. 저랑 같이 개발 시작한 친구 중에 44살인 친구도 있는데 취업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기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개발 인력은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어 못해도 영어만 해도 심지어 뽑아줘요. 그래서 개발이 약간 거의 탈출구예요. 그리고 저처럼 경영학과나 이런 비슷한 업종 나오신 마케터 모르겠어요. 마케터 경영 쪽 이런 분들은 너무 마켓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IT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링크드인 커넥션이 7,500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맥을 많이 쌓아두시면은 어느 나라 가실 때든 쉽게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도 생활비가 한 50에서 60만 원?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지금 80만 원? 정말 엄청나게 짠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독일, 스위스에는 푸드 쉐어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삶의 인생을 바꾸는 웹사이트인데 말하자면은 스위스에 비건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비건 레스토랑, 굉장히 유명한 비건 레스토랑 티비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뷔페를 그냥 애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슐리 같은 데서 뷔페에서 하루 동안 나오는 그 많은 뷔페 음식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 봉사자들이 다 집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식비 한 달에 10만 원? 정말로. 진짜로. 네. 올리브유만 사 먹으면 돼요. 진짜. 그리고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카우서핑 다 쓰는데 이 홈 엑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집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페인 세비야 갈 때 제가 거기서 2박을 하면은 저희 집에서 누가 2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집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족여행 이걸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스트 포인트가 약간 돈으로 환산하면
1포인트에 50센트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이 모든 숙박을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묵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원시적이지만 저는 항상 제 보물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 이건 2년 전에 프랑스어 땄어야 되는데 네, 못 땄고 석사 졸업하기 이건 했어요. 스위스 기업 취직. 와, 이거는 몇 년도라고 썼지 모르지만 한 2년 더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다 항상 시각화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가령 예를 들어 결혼 날짜도 이거 제가 거의 6년 전에 써놓은 건데 한 달 후에 결혼했어요. 이 날짜에서. 그러니까 정말 네,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전혀 안 봤는데 혹시 오버됐으면 네, 죄송합니다. 네, 한 시간만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나중에 네트워킹 때 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늦어져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네, 주장님. 바로 할까요? 네. 제 파일 켜주시면 돼요. 짧게 짧게 하면 되니까 PDF 다운로드 켜주시면. 네, 유용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